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서미스터입니다. 서미스터. 우리 메인보드 쪽에서 보면 서미스터 쓴다 그랬죠. 메인보드 우리가 VC 전원을 받을 때 5V를 받거나 아니면 스탠바이 전원 5V를 받아서 PS2 인터페이스 쪽에 쓴다 그랬는데, 그 전원을 받고 공급해 주기 전에 휴즈가 연결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 휴저블 레지스터 휴즈형 저항이라든가 아니면은 PTC 정특성 서미스터를 많이 쓰죠. 조금 전에 아까 보여드렸죠. 메인보드에서 바로 이제 요런 걸 쓰는 거죠. 요런 거, 요렇게 생긴 거, 초록색으로 생겨갖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서미스터는 뭐냐면요,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하나의 센서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 저항이라고 말하기는 좀 약간 애매합니다. 얘는 반도체예요. 예,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NTC하고 PTC를 많이 쓰는데, 정의 특성을 가졌냐 부의 특성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런 저항 서미스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메인보드에서는 PTC 이 서미스터를 많이 씁니다. 서미스터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이제 회로 보호를 하는 거죠. 자, 서미스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NTC하고 PTC가 있다고 그랬어요. NTC는 부의 특성을 가진 서미스터다. 그래서 네거티브라는 약자를 썼죠. 정특성은 뭐냐, 포지티브라는 약자를 쓴 겁니다. 이렇게. 자, NTC는 뭐냐면 온도가 상승되면 저항값이 감소되는 특성을 갖는 거예요. 뭐 부의 특성이니까. 그죠? 근데 정특성은 뭡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증가하는 특성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에서 PTC를 쓴다 그랬죠. 어디가 쇼트가 됐다면 강의 저항값이 올라가겠죠. 쇼트가 된다는 얘기는 열이 발생하는 거죠. 주울열이 발생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몸에 저항이 급속도 올라가서 회로 보호가 되는 거죠. 그쪽으로 전류가 못 흐르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PTC를 쓴다. 그죠? PTC를. 이걸 쓰면 어떻게 회로 망가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이 도선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전류가 그쪽으로 흘러버리겠죠. 근데 얘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굉장히 커져서 부도체로 다 동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기가 못 들어가게끔, 그죠? 이쪽으로 전기가 흘러가는 걸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갖는 정특성을 갖는다. 그죠? 그래서 PTC를 쓰는 겁니다. 뭐 이런 우리 지금 립스보드, 모니터의 립스보드, 또 TV 쪽에 있는 SMPS 쪽에서는 보통 보면 이런 NTC 이걸 많이 쓰는데 표기명이 있어요. 이런 표기명들이 있는데, 전기전자 기초과정에 있는 과정인데, 보면 41D15라는 건 뭐냐면 이 D는 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15는. 그죠? 15파이라는 얘기죠. 1.5mm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15파, 그러니까 1.5cm라는 얘기죠. 이게 47은 뭐냐면 오음이에요. 47오음을 나타내는 거고, 6D는 6오음을 나타내는 거고, 10D는 15오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테스터기 저항 모드 쟀을 때 이 값이나 조금 높게 나오면 정상이라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메인보드에 쓰는 것은 요거 약간 좀 틀리는 사각형의 어떤 저걸 쓰는 거죠. 요런 거. 그죠? 여기 지금 아까 보여드렸죠? 요렇게. 글쎄, 여기 지금 110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거.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요런 이제 우리 서미스터를 많이 쓰고 있다. 그죠? 요건 뭡니까? PTC라고 그랬죠? PTC. 정특성의 서미스터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급격히 증가를 해서 부도체롭게 된 회로를 차단해준다 하는 역할을 해준다 얘기했죠. 그죠? 어디가 쇼트가 되면 그래서 회로 보호를 해줄 때 많이 쓰는 거죠. 서미스터 양부 판별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항 모드로 놓고요. 저항 모드로 놓고 여기를 쟀을 때 보통 이렇게 정특성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5옴 사이 나오면 정상이 아니냐. 그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의 기준을 갖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에서는. 요걸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트위저를 된다 그러면 장비가 비싸고 싸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정밀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밀도 때문에. 정밀도가 높은 것은 뭡니까? 가격이 비싸겠죠. 예를 들어 뭐 디지털 테스터기다 그러면 뭐 F 사건은 엄청나게 비싸죠.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근데 우리가 보편적인 걸 쓰는 거죠. 왜냐면 써도 크게 불편함 없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근데 정밀적으로 측정하는 뭐 더 그런 기기를 수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밀도가 높은 그런 장비를 써야 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 하는 걸 들죠. 물론 뭐 누구나 정밀도가 높은 장비를 쓰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가격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많죠. 그죠? 자, 서미스터를 한번, 요건 이제 립스 보드에 쓰는 건데, 한번 이렇게 장비로 측정을 해봤어요. 정밀도 차이가 얼마큼 나는가. 디지털 테스터기를 해보니까, 그죠? 7.65ohm이 나왔고, 스마트 트위저로 재니까 7.75ohm 정도 나왔어요. 차이가 별로 없죠. 그죠? 그럼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자, 메인보드 측정을 위해서 효율 취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메인보드를 측정할 때 우리가 전원을 인과하고 측정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메인보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 이걸 이제 보통 회로가 뒤에서 하려면 이렇게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측정할 때 이렇게 밀려가지고 쇼트가 날 수도 있어요. 요걸 좀 고정을 해서 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게 바로 볼트 지지대입니다. 저는 이제 요걸 좀 쓰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요 볼트 지지대 요걸 좀 써요. 요 볼트 지지대를 요 지금 그 나사 결합하는 부분 있죠? 홀에다가 얘를 결합해 가지고 이를 뒤집으면은 수평이 되겠죠. 그죠? 안 흔들립니다. 메인보드가. 그 측정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은 팔아요. 이렇게 볼트 지지대 이게 너트가 있고요. 이렇게 프롬 너트가 있고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떻게 고정을 하냐면 상당히 요게 이제 뭐 측정할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콘덴사를 간다. 그죠? 그럼 뒤집어서 우리가 디솔더링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게 수평이 안 맞기 때문에 기울어지면은 인두팁도 해서 잘못 손도 뒤고 그래요. 그죠? 그랬을 때 요걸 또 사용하면 편하겠죠. 그죠? 요 지지대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보면 나사가 이제 볼트 너트 나사가 있어요. 이걸 풀어요.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풀어요. 저는 이제 요거 측정할 때나 수리할 때 제가 이제 주로 좀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홀이 있어요. 홀이 이 홀에다가 얘를 결합을 하시고 요 뒤에다가 이 너트를 조여주는 거죠. 너트를 이렇게 조여주고 또 이 구멍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기 데스크탑 그 케이스에 조립하기 위해서 요걸 우리가 나사 구멍 있죠? 거기다 이렇게 결합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통 4개만 결합해주면 되죠? 4개만 결합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마지막 하나 남았죠? 자, 여기다 이제 결합해주고, 측정할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지지대가 4개가 세워진 거예요. 딱 고정이 되지.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뒤집었어요. 이 측정할 때 자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죠? 요렇게 해서 요 지지대 볼트 너트를 쓰시면은 편하다. 그죠? 뭐 가격도 얼마 안 비싸죠. 그죠? 한 3,000원이면 구입하나요? 예. 요렇게 해서 하면 요 콘덴서 교체할 때도 상당히 편하죠. 그죠? 콘덴서 교체할 때도. 그래서 요 지지대 볼트 너트를 좀 사용하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편하겠죠? 예. 요거 이제 AD 보드도 마찬가지고요. TV AD 보드도 마찬가지고 립스 보드도 마찬가지고 요 지지대 볼트를 사용하면 편해요. 요걸 이제 지그 사용법에다 올릴까 하다가 제가 지금 여기 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편하죠? 예.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뭐 부품이 여기서 이게 잘못 나가고 이게 CPU 쿨러가 부러질 염려도 없고 그죠? 측정하기도 좋고 접촉 불량도 없고 좋습니다. 요걸 사용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합해서 쓰면은 편리하다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키보드 마우스 쪽에 인터페이스 쪽에 전압 및 파형 분석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보드하고 마우스 쪽 보면 아까 쪽에 이제
뭐 PS2 포트가 없는 것도 있지만 보통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얘는 키보드 마우스 겸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쪽 가운데 여기가 VCC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가 그라운드라고 그랬습니다. 자, 맨 위에 여기가 클락이에요. 여기가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소자나 어떤 장비가 동작하려면 VC 전압이 공급이 돼야 돼요. 키보드 마우스라든가 USB는 뭡니까? 5V 전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5V VCC가 공급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죠? 요 구멍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테스터기 리드봉을 넣으면 잘 안 들어가요. 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회로 뒷면을 뒤져야 되겠죠. 뒷면을 회로가 여기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여기가 VCC예요. 요 라인이. 여기 VCC 전하면 여기 VCC고 여기가 클락이고 여기가 데이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까 그 맨 처음에 강의할 때 그 배선도 그 뒤에 그 위치를 핀맵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여기 VCC 전압부터 측정을 해봐야 돼요. 키보드 마우스가 안 먹힌다, 안 된다. 그럼 물론 새 키보드를 갈아내도 마찬가지다. 그럼 뭡니까? 일단 VCC 전압이 5V가 들어와야 키보드 마우스가 동작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죠? 전압부터 재야 되겠죠. 그죠? 전압부터. 이 전압은 어디서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제가 24빈 커넥터 있죠. 24빈 커넥터 중에서 빨간색 5V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보라색 선, 그게 스탠바이 전압이죠. 걔가 여기 들어와서 공급될 수 있다. 그죠? 어쨌든 5V가 들어와야 됩니다. 5V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뭐로 잽니까? 디지털 테스터로 재면 되겠죠. 자,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놓고요. DC 모드로 놓고 이렇게 놓고 자, 이 나사 결합하는 부분이 마이너스죠. 아니면 콘덴서 마이너스가 접지잖아요. 거기다 대고 그죠? 여기가 뭐라서 여기가 VC라고 그랬죠. 이 라인이 여기다가 댔을 때 지금 5.1V가 나오네요. 자, 이걸 쟀을 때는 반드시 메인보드에 전원을 인가해야 되겠죠. 전원을 인가한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전원을 인가한 상황에서 제가 전압이 나오겠죠. 전압도 인가 안 하고 나서 전압이 안 나온다? 안 되겠죠. 전원 인가하고 되니까. 그러니까 5.1V가 나왔어요. 정상이죠. 근데 이게 전압이 뭐 2V가 나오거나 뭐 3. 몇 V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딘가 쇼트가 되거나 진행성 불량이 생긴 거죠. 그럼 회로 따라서 뭐 아까 말한 인덕터라든가 코일이라든가 컨덴서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뒤져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핀맵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까 그러니까 맨 앞에 그림에서 키보드 마우스 쪽에 핀맵을 알려드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못 찾는다 그러면 뭐야? 그 동그란 PS2에서 거기다 찍어가지고 이 회로가 연결된 거 부자모드 놓고 한번 찍어보면 이 회로가 어디에 연결됐는지 알겠죠? 예.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이게 수리하게 되면 보통 애우게 되죠. 애우게. 자, 이제 그 모든 장치들 소자들은 그죠? 클락에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된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은 이 키보드 마우스 쪽에 그죠? 이 인터페이스 쪽에 클락이 제대로 공급되어 있는 거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메인보드 일단 전원을 인가해야 되겠죠. 측정하려면.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의 그 악어 클립 접지봉을 여기 그 그라운드에다 물리고요. 프로브를 갖다가 요 지금 맨 밑에 여기가 지금 뭡니까? 클락이라고 그랬죠. 클락핀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됐을 때 이런 파형이 검출이 돼야 됩니다. 이런 파형이 검출이 안 되면 클락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5V VCC가 들어가고 그죠? 해더라도 이 클락에 이 키보드 신호를 데이터 신호를 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얘가 클락이 죽었다 그러면 클락 신호가 죽었다 그러면 동작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클락 회로를 뒤져서 그죠? 또 수리를 해야 되겠죠. 이 클락이 검출이 되는가, 이 신호가 파형이 검출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측정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5번 핀이라고 얘기했죠. 5번 핀. 자, 데이터는 측정이 되고 있는지를, 데이터는 제대로 지금 입력, 이 키보드는 입력 장치잖아요. 그죠? 마우스 입력 장치고, 내가 지금 누르는 어떤 상황이 그 데이터가 제대로 지금 동작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일단은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면은 메인보드 쪽에 전원을 인가하고요. 그죠? PS2 포트 여기다가 이 포트에다 키보드를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고 나서 오실로스코프의 접지봉을 악어 클립을 접지에 물리고, 그죠? 요 지금 보면 요 키보드 마우스 1번 핀, 그죠? 여기가 지금 뭡니까? 키보드 쪽이에요.
위에 여기 두 개는 뭡니까? 아까 요거는 USB 쪽이죠. 여기가 저거란 말이죠. 요 지금 1번 핀, 요게 1번 핀이에요. 1번 핀이 데이터 핀입니다. 데이터 핀. 그죠? 그렇게 이 프로브를 대고 키보드에 엔터키를 치면은 이 신호가 제대로 돌아가면 이 마우스 파형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내가 엔터를 치면 이 파형들이 변합니다. 아, 정상적이네. 데이터 제대로 작동되고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키보드 인터페이스에 전압하고, 그죠? 그 다음에 클럭 파형하고 키보드를 연결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되고 있는지, 그죠? 를 봐야 되겠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되는 걸 수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동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먼저 전원을 이제 메인보드 인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해갖고 때려보는 거죠. 이 신호가 엔터키를 때리마다 변하죠. 파형이. 데이터가 지금 입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엔터를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결해가지고 이 신호가 이렇게 되면 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회로 쪽은 일단 VC 전압을 재라고 그랬죠. VC 전압을. 그때 뭡니까? 키보드 클락 쪽에서, 클락은 어디서 제공된다고 그랬습니까? 사우스 브리지 쪽에서 온다 그랬죠. 그 클락이 사우스 브리지 제대로 오고 있는가? 안 온다는 막 사우스 브리지 쪽을 뒤줘야 되겠죠. 거기서 키보드 쪽에 주는 클락 회로 쪽을 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쪽은 또 누가 관리해요? 사우스 브리지가 관리한다 그랬죠. 데이터 파형이 측정이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그쪽 회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키보드 마우스 말단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 그 회로하고 연결된 쪽에 뭐 칩 저항이라든가 칩 코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회로 쪽에 이제 소자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야 되겠죠. 쇼트가 됐는지 아니면 진행성 불량인지. 그죠? 아까 뭡니까? 칩 코일하고 칩 콘덴서는 완충 작용하고, 그죠? 증폭 작용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죠? 필터링 작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안 돼서 방해를 받아서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은 전기전자 기초과정, 모니터 실무과정을 강의를 안 듣고 이 강의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거기 지금 칩 콘덴서 뭐 이런 소자서부터 정확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할이라든가 측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이해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앞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소자에 약간의 그 강의를 드린 부분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기전자 기초과정에 가면 더 상세하게, 그죠?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훑어보시기를 당부를 다시 드립니다. 자, 파형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 디지털 테스터긴 다 갖고 있을 텐데요. 이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오시로스코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시로스코프는 하나 해야 될 그런 필수 장비예요. 새 장비를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요. 보통 인터넷 중고 장비들이 있는데 아날로그형들은 보통 뭐 10만원, 15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100메가 이상 지원되는 거, 100메가 이상 지원되는 장비를 구입해줘야 폭넓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까 말한 전기전자나 모니터 실무 과정을 안 듣고 메인보드 수리 과정이네 하고 들었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과정을 이해 못하다 보니까 뭐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행 조건으로 강의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이 강의를 듣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USB 인터페이스 회로에서 및 고장 진단 소리는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